반갑습니다. 예. 재정학 1순환 수업이고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받으셨죠? 안 가지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일단 상상을 하시고요. 가지신 분들은 일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는, 왼쪽 상단에 제 사진이 나와 있고요. 죄송합니다. 뭐 다른 거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문에 일정이 가운데 조금 뜹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이 있는 셈이에요. 일단 이제 주교재는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매일 나눠드리는 자료 있고, 오늘만 나눠드린 기출문제 자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는 그냥 제가 지금부터 내드릴 자료를 어디서 가져온 자료들인가 하는 거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전영섭 나성민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이제 로젠 책이 많고, 이런 순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둘은 제가 쓴 건데, 연습문제 해설집은 스스로 풀 수 있는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직 문제풀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책 사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정학 모의고사 집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원래 2순환, 3순환 때 쓰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제 수업 들으실 거면, 올해는 개정이 없으니까, 올해는 국제경제만 개정을 하고 재정학은 개정이 없으니까 미리 구입해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강도 이상하게 토요일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운데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공부를 조금 더 하시거나, 아니면은 스터디를 짜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거나 하실 여유가 생기시는 분이라면 한 2가지 정도를 추천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출문제를 내드렸지만 기출문제를 다 풀지를 못해요. 기출문제를 다 풀지를 못하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스터디를 만들어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언제 어디 문제가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분야별 기출문제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장의 기출문제가 몇 번이고, 2장의 기출문제가 이제 어디 나와 있고 한 걸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그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재정학 모의고사 집이라는 책 있죠. 책이 괜찮습니다. 이 책에 비해서. 쓸 때 제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스터디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혼자 하셔도 좋고 스터디 짜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시면 잡담을 좀 덜 하겠죠. 이제 스터디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하면 좋은 점은 일단 끝은 나요. 혼자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하는 일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혼자도 매듭 잘 짓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재정학이 어떤 과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기본 목적은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이론 단권화요. 이론 단권화인데, 이론 단권화 1차라고 제가 쓰는 이유는, 이번 강의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이제 공부 양이 지금 늘어나 있는 셈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단권화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에 경향 파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미리 봐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하고는 가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라는 기출문제 경향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판 들어오면서 우리 교과서에 좋은 연습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습 문제까지 이렇게 일단 하는 것을 이번 강의 목표로 하고, 제가 재정학 아마 예비순환을 안 했을 거예요. 재정학 예비순환을 안 했을
있으니까 재정학 아직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데,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학은 경제학 하위 과목이라서 경제학을 잘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올해 기출문제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재정학 문제인지 경제학 문제인지 막 넘나드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챕터의 설명을 생략합니다. 일부 챕터를 생략하는데 몇 장을 생략하냐면 2장, 7장, 그 다음에 8장, 9장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고 몇 가지만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할 거예요. 교수님은 이제 대학 교재를 쓰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학 교수님 입장에서 써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 입장에서는 크게 관련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뭐 정말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보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재정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정학 공부하면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 하나씩 있어요. 뭔가 하면 미시 때 여러분 경제학 공부할 때는 책이 2권이었잖아요. 미시, 거시 2권이었잖아요. 근데 재정학은 책이 1권이에요. 실제로 분량으로 따지면 똑같은 100점인데 반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될지 모릅니다. 미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정학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 재정학 재경직 우리끼리 이거 좀 뭔가 공범의식 드는 걸 뭐 이런 생각. 쟤들은 정치학 새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재정학이 성적이 조금 덜 나옵니다.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이 거의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어느 책을 보거나 챕터 순서가 똑같아요. 근데 거시는 조금 다르거든요. 교과서마다 챕터 순서가요. 근데 재정학은 또 많이 달라요. 특히 이제 뭐 순서보다는 재정학은 포함 범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정학이 공부할 때는 쉬운데 고득점하기는 좀 어려운 과목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할 때부터 좀 그 텍스트를 좀 잘 읽어 놓으세요. 텍스트를 잘 읽어 놓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재정학이 이제 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과목인 이유는, 이게 이제 경제학하고 이제 정치학이라든지 관련 과목들의 연관성이 많고 하다 보니까 무슨 역사적 배경이니 철학적 배경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철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역사적 배경, 철학적 배경 나올 때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밖에 저도 잘 모르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는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재정학을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쭉 이야기 드린 것이고, 그 재정학이 뭐예요? 재정학이 무엇인가? 라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재정학이 무엇인가? 라는 시험은 안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교과서를 보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할 거거든요. 교과서 4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과서 4페이지. 재정학은 두 번째 줄 보시면 국가재정의 경제학적 분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미시경제학 할 때는 가계하고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배운 셈이에요. 오케이? 거기에 비해서 재정학은 이제 정부와 관련된 그런 이 의사결정이라든지 그 의사결정의 결과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도식적인 설명이지만 이쪽이 조금 자세히 다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본 김에 두 번째 단락 가운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예산제도나 조세제도의 같은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 과거 재정학이라면, 지금은 이제 다음 줄 보시면요, 조세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핵심은 제도적 특성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로 제도 특성 같은 거 많이 가르치다가 요즘은 이제
대외적 측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연히 이제 놀 기회가 있어서 일본에 갔다가 원전 사고 나기 전에요. 그 직업의식이 발동해가지고 또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면 이제 걔들은 또 뭐 국가공무원 시험, 2종 시험, 3종 시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해당하는 책을 봤어요. 거기도 재정학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재정학이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일본 재정학은 아직도 이렇게 막 제도 중심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재정학 시험은 뭐 제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이 이론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